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맹목적인 모자 간의 신뢰, 그것 또한 큰 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니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좀 지원해 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2년 동안의 열애 끝에 재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인데다가 홀 시어머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주변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걱정된다는 말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크게 간섭하거나 저희에게 돈 넘은 요구사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뭘 해오니? 그냥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잼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듯 처음엔 따뜻한 시모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딱 1년 만인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초 시어머님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남편한테 들었죠. 그때는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맘맞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또 한편으로는 혼자 계신 어머님 걱정을 하는 남편의 걱정도 덜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재혼한다고 해도 말리거나 반대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문제였을까요? 두 분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큰 문제는 재혼과 관련한 시어머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남은 인생 지금 만난 사람하고 보내고 싶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집이 둘이 살기엔 좁고 하니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님이 재혼과 함께 집을 이사하고 싶은데 돈을 좀 보태달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님께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못 보태줘서 난리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도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 너는 이렇게 낡아빠진 빌라에서 새 출발하고 싶겠니? 우리도 노년에 새 출발하는 건데 이번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이사 좀 가고 싶어서 그런다. 어머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지원이 왔지만 시댁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영혼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집을 매매했어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자식에게 미안해서라도 이런 요구는 쉽게 못할 텐데 싶기도 했고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대출금 갚기도 벅찬 상황이라서요. 둘이 버는 돈의 3분의 1은 무조건 대출로 나가고 있어요. 너네는 맞벌이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애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참 며느리는 정말 자식 아니라더니 야박하게 말하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죠. 설마 있는데 저희가 어머님에게 그러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흘겨보면서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정확하게 시어머님이 말한 신축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짐작가는 곳은 있었어요. 과거에도 시어머님이 여러 차례 이사가고 싶다고 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브랜드 있는 아파트라 매매가 역시 억소리가 나는 가격이었죠. 휴, 엄마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겠어. 진짜 우리도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엄마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건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 아파트 매매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그 정도쯤 필요할 것 같다.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말하고 나서도 본인도 약간 민망한지 크흠 헛기침을 하면서 요즘 아파트 가격이 다 그렇다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도대체 그럼 재혼 상대는 뭘 해오는가 싶었어요. 그럼 재혼한다는 분께서는 보태시는 게 있는 건가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흘겨보더니 대뜸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늙음하게 시어머니가 재혼하려고 하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친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자식된 돌이라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가 넘을 정도로 화를 내는 시어머님을 보고 나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말려봤지만 시어머님은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던데 내가 딱 그 짝이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말을 섞어봐야 손해겠다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하루 걸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짜증도 나고 더 할 말도 없어서 전화를 피하자 시어머님은 이번에는 타깃을 남편으로 바꿔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지친다. 그냥 우리 얼마라도 보태드리면 안 돼? 진짜 이러다가 나 피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우리 대출금 보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얼만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그만큼 돈 맞춰드릴 거 아니면 들이나 마나야. 어머님을 그렇게 몰라. 아니 그럼 어떡해.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시는데 심지어 나 근무 시간인 거 알면서도 전화하신다고. 나도 정말 죽겠어.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겠어. 남편의 그런 모습에 더 화딱지가 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결혼 전에 가졌던 취미는 전부 그만둔 저에게 할 말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마치 찡찡거리는 애처럼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태드리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돈 이야기하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에야 남편이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시어머님과 냉전을 며칠 동안 이어갔습니다. 재혼을 위해서 돈을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시어머님을 피하자 남편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밤낮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혼 자금을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지금은 어렵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둥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시어머님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남편 역시도 계속 애둘러 거절하자 시어머님이 전화하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 그 전화마저도 뚝 끊겼습니다. 당연히 제풀에 지치신 것으로 생각했죠. 못 준다고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는데 계속 요구하기에 자존심도 상하실 테고요. 그렇게 집안에 큰 폭풍이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죠. 시어머님의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안심하던 중 남편이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님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시 생긴 문제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게 그 짝이구나 싶었죠. 무슨 소리야, 차 사고라니. 여태껏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잖아. 그게 내가 저번 회식 끝나고 대리 불러서 집에 왔잖아. 근데 대리가 우리 집이 멀다면서 추가 요금 5천 원을 더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준다고 하니까 아파트 정문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그냥 가버리지 뭐야. 그래서? 설마 당신 집 앞이라고 음주운전한 거야? 미쳤어. 차라리 나를 부르면 되지 왜 거기서 음주운전을 해. 그게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 수법이잖아. 남편은 죄인처럼 머리를 푹 숙인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 정문 입구였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술이 많이 취했던 상태여서 주차장을 들어서던 중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다행히 차가 속도를 내던 중은 아니었던 터라 사람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이랑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고 진급인데 이런 거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소문나면 진급도 다 무산되고 우리 좋을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돈 주고 무마하자.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정강이라도 발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구구절절 이 문제만 별탈 없이 해결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 한번 딱 감고 합의금을 줘버리고 조용히 넘길까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다친 상대방 쪽이 이걸 빌미로 계속 돈을 뜯어내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 과실이 100%인 만큼 신중하게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면 우유부단한 남편을 믿기보다는 같이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일단 당신이 쳤다는 그 사람부터 같이 만나보자. 돈만 준다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해? 뭐? 같이 만난다고?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수고스럽게 당신이 그 사람을 왜 봐? 괜히 당신한테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돈만 어떻게 구해줘? 아니,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내줘. 그리고 어차피 사고를 친 시점에 당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문제가 됐잖아. 같이 봐. 같이 보고 해결하자.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면서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같이 보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뭔지 모르게 수상쩍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막말로 같이 만나서 뭐 합의서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당신 그런 거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건 내가 나서는 게 맞아. 아니,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 왜 계속 고집을 부려? 나 믿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돈만 줘. 됐고 같이 봐. 나 같이 안 보면 그 돈 못 내줘.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쯤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지금 네 남편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니? 네 남편 한시가 급한데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전화를 받기 무섭게 시어머님은 빽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화를 내셨습니다. 앞뒤 맥락 없이 쏟아지는 분노에 벙쪄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님은 고집센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 신세를 망치려고 한다라면서 온갖 막말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전화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뒤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네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합의금 마련 못하면 당장 경찰서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합의금도 안 주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작정했냐? 남편한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 설마 제가 남편 경찰서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행동하시나 싶었어요. 더욱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시어머님에게 알려서 이런 사단을 만든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가뜩이나 재혼 자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님에게는 이번 일이 도화선이 된 듯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불만들도 폭죽처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친구들은 다 받는 예단을 나만 못 받았다라는 등 지난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고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단도 없던 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예단 안 받겠다고 했냐? 네가 어머님 도움 안 받을 테니까 예단도 안 할게요. 그렇게 되바라지게 말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한 거 아니냐? 그때부터 네 싹수가 노란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정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단 1원짜리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친정에서는 집 사는데 보태라면서 2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지원을 받을 당시 남편은 처가에서 지원받은 걸 알면 어머님이 자존심 상해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에 돈을 못 보태주는 시어머님의 심정도 오죽하실까 싶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못한 것이 이제와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단을 안 했던 것은 맞지만 대신 저 집 사는데 돈 보탰고 어머님께 따로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예단했으면 어머님 예물도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예단했으면 내가 예물 안 해줬을 것 같냐?
그리고 너는 늙은 시어머니한테 줄 생각보다 먼저 받을 생각부터냐. 하긴 그러니까 지 남편 경찰서 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도넘은 시어머님의 막말로 정말 거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았죠. 도대체 남편의 잘못이 왜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한 것으로 이야기가 튀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단을 안 했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화만 날 뿐이라서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끊고 싶으면 끊어라.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널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어른이랑 말하다가 전화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니. 시어머님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정말 1년치 받을 스트레스를 하루에 몰아서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는 남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했길래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건가 이야기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님은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게 분명했죠. 당신 뭐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님한테 1년 다 지난 캐캐묵은 결혼식 때 이야기까지 들어야 해. 아니, 나는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계속 그 피해 상대방을 만난다면서 위험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냥 그랬지. 이게 시간이 중요한 문제니까. 뭐 위험하게 행동해? 당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야? 위험하게 행동한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술 먹고 음주운전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리고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떠넘겨? 소리를 빽 지르자 남편이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냥 답답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야. 당신도 답답하면 장모님한테 이야기하잖아. 그냥 우리 엄마가 과민 반응한 건데 그냥 넘기면 안 돼? 아니,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도대체 반성이라는 걸 하는 게 맞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란 걸 하기는 하나 싶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 다 필요 없고 당신 그 음주운전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그 상대방이랑 볼 날짜나 잡아와. 그 이야기에 남편은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리다가 눈치가 보였는지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시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상대방과 언제 만나기로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파서 못 만난다고 한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것인데 너무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이 문제로 남편을 더 닥달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아서 한동안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김서방 음주운전 사고 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 시어머님한테 전화 받고 내가 놀라서 너한테 전화를 했다.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엄마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이 어제 저녁에 남편의 교통사고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던 시어머님이 왜 엄마한테 전화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어머님이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밤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나요? 정말 제가 사돈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하려니 낯이 다 화끈거리지만 자식 일인 만큼 사부인에게 털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사부인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까지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 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팔을 헛디디는 바람에 손목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손목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음주운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쪽 상대가 바라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일단 합의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곧 진급도 앞두고 있고 이 문제가 커지면 진급에서 밀려나는 건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좀처럼 도와주지 않네요. 우리 애가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자기 남편 일인데 도와주지 않는다니요. 엄마가 놀라서 되묻자 시어머님은 머뭇거리면서 제가 다친 상대방을 무조건 만나봐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합의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고 덜컥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님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며느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잡음이 생기지 않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우리 애는 자기만 따로 봐도 된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한사코 같이 봐야 한다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돈이 오가는 상황인데 부부가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둘이 나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딸이 그런 일은 똑부러지게 잘 해결하지 않습니까? 사부인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끼리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며느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합의 날짜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한사코 며느리를 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엄마에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며느리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갚아드리겠다면서요. 이런 문제를 몰래 뒤에서 엄마한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에 대해서 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그건 저도 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딸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뒤에서 빌려드리면 그건 제가 딸을 뒤에서 속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부인, 이게 왜 속이는 겁니까? 며느리가 너무 답답하게 구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빨리 끝나야 저희도 속 편하게 발 뻗고 있죠. 아니요. 저도 김서방 문제인 만큼 빨리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님은 격양된 목소리로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면서 되려 버럭 화를 내시더랍니다. 엄마도 그런 행동에 황당해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한두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너네 시어머니는 무슨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너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엄마 정말 고생했어. 내가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정말 엄마 볼 면목이 없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렇게 엄마랑 전화를 끊고 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이 사고를 당한 상대방은 길을 쓰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주식을 해서 말아먹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쓰고 돈을 요구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면 분명 발뺌할 게 분명했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과 계좌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연애 기간에도 보지 않았던 남편 휴대폰을 보려고 하니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지 않을까는 불안함도 엄습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피곤했는지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깨지 않는 남편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만 몰래 꺼내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에 알고 있던 번호 그대로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선 휴대폰으로 남편의 계좌를 살펴보니 몰라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이나 뚫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이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몰래 만들었을까는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확인해보니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든 3천만 원이 고스란히 시어머님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분명 이렇게 큰 돈을 이체시켰으면 시어머님과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살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보낸 3천만 원은 시어머님의 재혼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재혼하면 새집에서 새살림 시작하고 싶다는 시어머님의 요구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돈을 들인 것이었죠.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은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건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재혼을 위한 지원금을 주지 않으리라 판단한 두 모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순간 누군가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치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꾸린 가정의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시어머님과 짜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강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님의 재혼 자금을 보태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남편의 뺨 싸대기를 후려 갈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봐야 득될 것 없다는 생각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남편 휴대폰을 더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정독하고 나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로 합의금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퇴직금 일부를 몰래 당겨받으려고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건 역시도 어머님을 위한 것이었죠.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니 도대체 남편이 왜 저랑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선 침착하게 남편과 시어머님의 대화 내용과 남편의 계좌 목록 등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작정하고 속이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러는 한편 이런 사람과 한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결론도 내려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대방은 나만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당신 말대로 합의서도 잘 받고 올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계좌로 2천만 원 넣어주면 안 될까? 도대체 당신은 왜 나랑 그 상대방을 보러 가기 싫어하는 거야? 나 몰래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4천만 원 달라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걸었더라. 너무 이상한 거 알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슬쩍 엄마에게 시어머님이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건네자 남편은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어? 전혀 몰랐네 라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엄마한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대. 아니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님은 엄마에게까지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셔? 걱정하시게. 그거야 당신이 바로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집부리니까 그렇지. 엄마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장모님에게까지 전화하셨겠어. 당신이 이해하고 오늘 중으로 돈 좀 붙여줘. 내가 말했지. 그렇게 큰 돈 쓰는데 절대로 그냥 못 준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큰 돈을 턱턱 줘. 안 돼. 그 말에 남편이 인상을 구기더니 그냥 좀 줘라 라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까스로 참고 있던 분노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을 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싶었죠. 정말 나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게 그냥 단순히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2천만 원 어디에다가 쓰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여? 정말 사람을 바보로 봐도 유분수지. 실망이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면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합의금이라고 했던 그 돈 어머님 재혼자금으로 드리려던 거였잖아.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그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습니다. 설마 하니 제가 여기까지 알아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겠죠. 남편은 말을 더듬으면서 그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갑자기 버럭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랑 좀 짜고 그랬다. 그럼 너는 뭐야? 내 뒷조사라도 했어? 소름 끼친다.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냐? 미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묻어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나니 살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내 휴대폰 봤냐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맘대로 생각해. 그리고 당신 휴대폰을 봤다 한들 그게 문제야? 근데 당신은 어머님이랑 짜고 날 속이려고 했던 거잖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당당해? 나랑 엄마가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그러니까 단돈 얼마라도 엄마에게 드리자고 했잖아. 당신이 고집 부리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너 생각만 하냐, 이기적이게. 남편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몰아갔죠. 애당초 시어머님의 재혼에 돈을 보탰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황당해서 실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머님이랑 다 내 탓하면서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 나는 이만 빠져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재혼 자금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다 드리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만 빠져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하면서 살라고. 이제 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챙겨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더 해보자고 붙잡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닥까지 본 상태에서 더 같이 살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아침부터 찾아온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엄마도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집안이 다 있냐? 어떻게 시어머니란 작자랑 남편이 둘 다 짜고 너를 속일 생각을 해? 천하의 못된 것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얼마나 날 그동안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 도대체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된 거 갈라서라. 갈라서 그런 집안이랑 어떻게 얼굴 맞대면서 사냐? 생각 잘했다. 엄마는 오히려 집을 나온 것을 잘했다면서 남편과 갈라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마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았죠. 처음엔 할 이야기가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됐습니다.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을 흘기면서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남편은 큰 덩치를 숨기려는 듯 시어머님 뒤에 서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었나 싶었죠. 심지어는 결혼할 당시에 내가 뭔가에 홀린 게 아닐까는 의심마저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멍청하고 아둔한 남자를 남편감이라고 좋아서 결혼까지 했다니. 아니, 사돈. 며느리가 이렇게 집에 왔으면 다시 돌려보내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끼고 있을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이혼이라도 시키자는 겁니까? 아니, 못할 것도 없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입니까? 사부인, 왜 이렇게 당당하신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김서방이랑 짜고 저희 딸을 속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은 없으신가 봐요. 시어머님은 그 말에 크흠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얘가 앞뒤가 꽉 막히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가 늙음하게 재혼한다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보태줍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줄줄 내뱉은 시어머님을 보면서 이건 녹취로 남겨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혼할 때도 유리하리라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부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녹음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넉넉한데 안 드린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저축도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돈을 드려요. 아니 젊은 것들이 앞으로 벌면 되지 뭐가 부족해. 내가 네 입장이면 늙은 시어머니 말년에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 정도 돈 아무렇지 않게 주겠다.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사부인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고 가세요. 저희랑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신 것 같네요. 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는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님은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집안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결혼 전에 이렇게 막대먹은 집안인 것을 몰랐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어머님 모시고 가. 더 이상 엄마 집에서 이런 대화하기 싫어. 너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냐? 이혼녀 딱지 달고 살고 싶어? 그리고 엄마 말 맞다나 내가 속인 건 미안하지만 정말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이야기에 남편이 뒤늦게 입을 뗐습니다. 자기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는 걸 보니 더 말을 섞어볼 필요도 없겠다 싶었죠. 더 할 말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거실 중앙에 떡하니 누워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남편이 드디어 미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가. 그냥 당신만 수긍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남편은 대자로 누운 상태로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니 아연실색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그 모습을 보더니 같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며느리 너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된다라고 발악을 하시더군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훈계질을 하는 건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싫다고 하니 내가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만 받겠다. 그러니까 원래 합의금으로 쓰려고 했던 2천만 원만 주고 해결하자. 이제 그만 시끄럽게 하자. 누가 보면 큰 잘못을 해서 선처라도 베푸는 것 같은 말투였죠. 그 말에 엄마가 베란다에서 빗자루를 꺼내 가지고 오더니 남편의 허벅지를 세게 때렸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회초리질에 악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어디 와서 이런 행패야 행패는? 그리고 늙으려면 좀 곱게 늙어 이 양반아. 다 늙어가는 마당에 재혼한다면서 애들 쑤시지 말고. 엄마가 다시 없을 정도로 격양된 반응을 보이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남편에게만큼은 항상 다정한 장모님 역할을 해왔어요. 남편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온갖 반찬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건 물론 직장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올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셨죠.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죠. 엄마에게 맞은 허벅지가 아픈 건지 남편은 연신 그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놀란 토끼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정말 나한테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상종도 못할 인간들 같으니라고. 2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리고 김서방, 다시는 우리 집 올 생각하지 마. 나 자네 장모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엄마의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어머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때를 쓴다고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자 후퇴하기로 한 것처럼 보였죠. 뻔뻔하게 행동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남편은 도와달라는 듯 한없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에 가자고 말하는 남편에게도 씩씩거리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을 질질 끌면서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사고를 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깨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처음에 들켰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싹싹 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도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웠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재판부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원한다면 시어머님과도 연을 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갈라서기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애원이 먹히지 않았죠. 결국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짜고 배우자인 저를 속인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죠. 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과 함께 재산의 70%를 저에게 분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돈이나 혼수가 거진 제가 해왔던 것이니까요. 재판 결과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 남편을 두고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묵은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간 것 같았죠. 재판 결과가 있고 다음날 시어머님과 남편은 다시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울며 불며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강짜를 부리던 시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고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진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어머님. 그런 사과는 이혼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하셨어야죠. 저는 더 이 사람 믿고 살 자신 없어요. 저를 이렇게나 속인 사람을 뭘 믿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네 남편이 뭐가 잘못이 있니? 나는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 네 남편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 정말 이혼남 딱지 달고 사는 건 못 보겠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주렴. 시어머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애원한다고 해도 저는 들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나 마음은 깨져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님의 옆에 앉아서 계속 앞으로는 진짜 잘하겠다, 기회를 달라라고 빌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이 사람이랑 더 살 자신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그냥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보,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봐줘. 나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할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나 당신 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남편이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가차없이 밀어냈습니다. 친정집까지 와서 눈물 콧물 짜며 빌었지만 시어머님과 남편은 결국 별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님이 집을 해오지 못하게 되자 만나던 분과 헤어지고 재혼도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재산이 탐나서 만나던 사람인데 집을 해오는 것이 무산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린 것 같다고 추측하더라고요. 또 시어머님과 남편의 사이도 예전보다 많이 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님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번 일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관계가 돼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본인도 그 업보를 돌려받는 것 같아요. 1년 남짓한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요. 가족 간의 신뢰, 특히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고 만다면 그것은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점을요.
혹시 저처럼 남편 혹은 아내와의 신뢰가 깨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신뢰를 깨는 사람과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호랑이에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